예, 정밀 드라이브 시스템에 대한 응용에 시작하면서 모터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DC 모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EC 모터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DC 모터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와인딩, 즉 코일을 구성하기 위한 어떤 에나멜선이 감겨 있는 와인딩이 있고요. 이 와인딩이 감기기 위한 아이론 코어가 있습니다. 슬롯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그 다음에 이 와인딩에 N극, S극을 순차적으로 바꿔주기 위한 커뮤테이터가 있고요. 이 커뮤테이터에 전기를 인가하기 위한 브러쉬가 있습니다. 즉 DC 모터는 브러쉬드 DC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마그넷이 있어서 이 N극, S극 그리고 로렌츠 폴스를 이용해서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또는 이해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맥슨 모터에서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모터가 있습니다. 아까는 아이론 코어가 있었는데 대부분 저희 맥슨 모터에서는 코어리스, 즉 아이론 코어가 없는 형태의 모터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조를 비교해 보자면 코어리스 와인딩 이 부분이 다릅니다. 즉 아이론 코어, 즉 어떤 쇠로 구성된 아이론으로 구성된 철로 구성된 슬롯에 와인딩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적으로 와인딩을 구성해서 에나멜을 이용해서 또는 에폭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장점에 대해서는 좀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이론 코어를 사용한 것에 비해서 매우 가볍습니다. 때문에 매우 빠르게 가속을 해서 높은 속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테이터가 있는 건 동일하고요. 또 다른 좀 특징이 있다면 좀 더 하이스피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브러쉬 시스템이 일반 시스템과는 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메탈 베이스드 브러쉬가 있고요. 그래파이트를 사용한 브러쉬가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차이점은 외부에 마그넷을 두지 않고 이렇게 아이론 코어가 없이 사용된 와인딩이기 때문에 이 내부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마그넷을 가운데로 위치시킵니다. 즉 앞서 살펴봤던 일반적인 DC 모터인 경우에는 마그넷이 바깥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 모터는 마그넷이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코어리스 와인딩을 이용하기 때문에 로터의 내부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코어리스 와인딩을 사용한 구조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코깅이 없습니다. 이 코깅이라고 하는 것은 철심과 마그넷이 의해서 서로 당기거나 미는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기적인 로렌츠 폴스와 관련 없이 자체적으로 마그넷과 아이론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 때문에 코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즉 모터를 돌리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자꾸 당기거나 덜컥거리면서 멈추는 곳이 있습니다. 그 멈추는 것이 코깅이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의 문제점이 뭐냐면 정밀하게 제어하는데 문제가 되고 진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코어리스 구조에서는 코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심을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러닝이 되고 바이브레이션이나 노이즈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부분에서 당기거나 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정밀한 포지셔닝이 가능합니다. 매우 쉽게요. 그리고 리니어리티가 이제 보장이 되는데요. 이 외에 실질적으로 또 저희 모터의 특징이 매우 컴팩트한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작게 만들기 위해서 코어리스를 주로 그 기술을 응용하거든요. 즉 굉장히 사이즈 대비 파워가 굉장히 높은 모터들입니다. 그리고 매우 높은 다이나믹스, 즉 응답률을 가지고 있고요. 즉 빠르게 가속이 되고 빠르게 감속이 될 수 있고 빠르게 차로 얘기하자면 빠르게 섰다가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맥슨 모터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모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약간 기술적인 토픽을 다루기 때문에 이 코어레스 모터는 맥슨 모터 외에 2개 내지 3개의 업체가 더 존재합니다. 이 지구상에.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고 있지만 맥슨 모터는 좀 더 정밀한 구조를 채택하여 저희 제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커뮤테이터, 즉 전기를 인가해주는 브러쉬 부분을 이제 커뮤테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 브러쉬에 대해서 구현 방법이 크게 메탈과 그래파이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한 마그넷에 있어서는 어차피 자석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리콘 마그넷 기반의 자석, 그 다음에 네오디움을 사용한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구조에 따라서 저희 모터들의 어떤 특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커뮤테이터를 먼저 얘기하자면 브러쉬인 경우 그래파이트 브러쉬와 메탈 브러쉬로 저희가 나눠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일반적으로 메탈 브러쉬는 다른 모터들하고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컨택트 부분을 실버로 좀 코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CLL이라고 해서 필터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즉 브러쉬가 마찰을 하면서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터링을 해주는, 즉 그래서 브러쉬가 타버리거나 좀 더 그리고 전기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주는 회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파이트는 고속의 회전을 위해서 저희가 개발이 된 것인데요. 이 커뮤테이터의 이 브러쉬가 이 스프링으로 해서 항상 일정한 힘을 받고 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파이트라는 것이 일반적인 금속과는 좀 다른 재질이고 탄소 계열이기 때문에 세라믹처럼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좀 미끌거립니다.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회전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한 쿠퍼, 즉 구리 부분, 닿는 부분의 그 면적을 최소화해서 저항치나 다른 임피던스를 매우 낮춰진 구조입니다. 주로 그래파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구조이고요. 다음 일반적으로 이런 커뮤테이터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코어레스 와인딩에 이 커뮤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브러쉬가 있어서 전기를 공급하게 되고 N극, S극의 어떤 전자석의 성질을 그때그때 바꿔주게 되죠. 전기의 흐름을 바꿔주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좀 특이하게 일반적으로 이 세그먼트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그멘테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1, 2, 3, 4, 5, 6, 7 이렇게 나눈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와인딩에 대해서 전기의 극을 바꿔주게 됩니다. 흐름을. 전류의 흐름을 바꿔주게 되면서 전자석이 쉽게 말하면 N극, S극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즉 로렌츠 폴스가 발생하는 힘의 방향을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방향이 바꿔줄 때마다 토크 리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토크 리플이라는 것은 전기가 인가되고 다시 극을 바꾸면서 잠시 인가가 안 된 후 다시 인가가 되는 그 사이에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 세그먼트 수에 따라서 저희가 많은 실험을 해왔습니다. 세그먼트가 5개일 때는 즉 커뮤테이션 포인트가 10개가 됩니다. 즉 홀수계이기 때문에 같이 만나는 포인트가 달라지게 됩니다. 서로 같은 것이 서로 이제 마주 보는 것이 없게 되기 때문에 엇갈린 형태의 가지수가 나오는 거죠. 이때 리플이 5개, 5% 정도이고요. 세그먼트가 짝수계 6으로 가는 경우에는 포인트가 6으로 똑같이 생성이 됩니다. 이때는 리플이 굉장히 커집니다. 즉 다시 7개로 가면 다시 작아지고요. 즉 저희는 그래서 커뮤테이션의 어떤 그 세그먼트를 홀수계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좀 가급적 많은 수의 세그먼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모터가 회전을 하면 실질적으로 아이디얼하게는 토크가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토크가 리플이 생깁니다. 힘이 강해졌다가 약해졌다 하는 거죠. 이것이 짝수계일 때는 굉장히 커지고 홀수계에서 수를 늘릴수록 굉장히 그 리플이 작아지면서 일정한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커뮤테이터는 시스템은 굉장히 이런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작은 리프를 가질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항상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마그넷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아까 알리코 기반의 마그넷이 있고 또 네오디움 타입의 마그넷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 이건 좀 히스토리컬하게 뭐 개발된 시점으로 많이 그래프가 있어서 사용을 했는데요. 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알리코 기반의 마그넷은요. 굉장히 오래됐고 그 전에는 철을 기반으로 그냥 자화시킨 거고요. 다른 거는 다 이제 뭐 합성을 한 거죠. 이후에 사마린 코발트 계열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왜 네오디움으로 바로 갔느냐? 그리고 왜 얘네들을 사용하지 않느냐 하면 큐어링하는 온도 조건이 굉장히 나쁘고 생산하는데 효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터들은 네오디움이나 알리코 기반의 마그넷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오디움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자속 밀도가 매우 높다라는 거죠. 더 강력한 자석입니다. 그래서 하이파워에서는 주로 네오디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희가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DC 모터 계열을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알리코 기반은 AMAX 시스템으로 해서 저가격, 토이나 간단한 핸드툴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보다 좀 더 높은 네오디움 계열을 사용해서 파워를 높인 것이 DCMAX입니다. 여기가 좀 저가형이고요. 이쪽은 이제 정밀, 기계나 메디칼 또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사용하기 위한 모터들입니다. RE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RE 시리즈는 굉장히 오랫동안 맥슨 모터의 초창기부터 개발된 모터고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훌륭한 모터입니다. 토크 리플도 거의 없고 굉장히 하이 파워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종래에 현재 와서 새로 개발된 시스템이 DCX인데요. 이 DCX는 RE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오면서 외부의 기어나 엔코더 시스템을 유연하게 컨피규레이션 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통상 DC 모터는 5000rpm 이상 못 넘는데 저희 하이스피드 제품군은 18000rpm 또는 주문 사양에 따라서 10만 rpm 이상의 고속의 모터를 생산해서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저희의 주력 제품인 EC 모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시간과 같이 DC 모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EC 모터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고 이후 고객의 득 또는 사용자의 어떤 환경 또는 요건에 따라서 모터를 어떻게 선정하는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